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까지 맞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의 40대는 2차 접종 이후 20여일 만에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무상급식 예산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재정 부담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합의 내용을 준수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때 청주를 대표하는 상권 중 하나였던 대연 지하상가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는 민간업체의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는데 활용 방안에 대한 청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 수수가 전국 유통망을 타고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혈당 강화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해 좋은 반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서운 가운데 부스터샷까지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까지 돌파 감염에 맥없이 뚫리고 있습니다.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40대는 심정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북대병원 의대와 간호학생 실습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한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 완료와 부스터샷까지 맞고 있는 병원 의료진에게까지 돌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북대병원의 전수조사 결과 백신 2차 접종 이후 12명, 부스터샷 이후 1명이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환자와 다른 의료인 간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하고 나서 경과 한 6개월이 지나가면 그 접종으로 인한 면역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요인 때문에 돌파 감염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충북의 코로나 확진자는 184명, 이 중 절반인 89명이 돌파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의 한 40대 직장인은 2차 백신 접종 이후 20여일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이 40대는 1차와 2차 모두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건강했던 고인의 죽음은 백신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낙 건강하고요. 혈압약이나 다른 약 같은 거를 일체 먹지 않는데 심정지가 올 이유가 모더나 백신 후유증밖에 없는 거죠. 경찰은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 등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와 보은, 진천군이 각각 4명, 증평군 2명, 충주와 음성이 1명씩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16명 중 내국인이 14명, 외국인은 2명으로 외국인 확산세가 크게 누그러졌습니다.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내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이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기관의 예산 갈등,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284억 원이나 줄인 게 드러나자 도교육청은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8년에 맺은 무상급식 합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충청북도가 우리 교육청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면서 지역의 상생교육과 무상급식 합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양 기관의 예산 갈등은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생긴 도교육청과 재정난을 겪는 충청북도의 상반된 처지에서 비롯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유치원생들에게 10만 원씩 교육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어린이집 원생이나 가정보육 아동들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급에 난색을 보이며 도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충청북도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손을 대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 사태 이후 2,100억 원의 부채가 발생하는 등 재정 부담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다운된 숫자는 그게 고정적이고 확정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추경 때 추가로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 때문에 뭐 협약 파기라든지 그런 주장이 나온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교육 예산으로 메우진 않을 거라고 미리부터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인 분담률을 명시를 했고 또 매년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 4년 동안에 이행을 하기로 이제 그 양기간에 이제 책임자들께서 서명을 하셨고.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까지 번지며 두 기관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 대연 지하상가는 한때 청주를 대표하는 상권 중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지하도위로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지하 상권이 몰라보게 쇠락했습니다. 몇 년 뒤 민간업체의 무상 사용기한이 끝나면 청주시가 온전히 시설을 떠안게 되는데 벌써부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청주 성안길과 차 없는 거리 사이에 위치한 대연 지하상가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빈 점포, 창문 곳곳에는 임대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전체 124개 점포 중 임대가 나간 곳은 보세옷과 액세서리, 피어싱 등 31곳뿐입니다. 나 뭐 고등학교 때는 여기 사람 바글바글해서 막 틈이 없었다. 지금은 뭐 그런 재미도 없고 와도 볼 게 없으니까. 대연 지하상가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건 2005년쯤부터입니다. 보행권을 되찾자는 시민단체 중심의 캠페인이 벌어졌고 상가 측의 극심한 반발 속에 지하상가 위로 두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도로를 건널 수 있게 된 시민들의 발길이 끊겼고 상가는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지하상가가 청주시 소유이긴 하지만 운영권은 개인 사업에 있잖아요. 사업자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불편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안전에 대한 부분. 기부천한 방식으로 1987년부터 2028년까지 지하상가에 무상 사용 권한을 가진 민간업체는 적자 누적으로 운영을 중도 포기하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어떤 한계가 다다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공공용도로 활용이 되면서 또 상인들도 좀 일부 상인들 남아있는 상인들도 보호를 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청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 대연 지하상가가 침체를 넘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오랜 시간 걸쳐 개발한 신품종 수수가 전국에 대량 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충북은 전국 수수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인데요. 건강식을 찾는 소비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포장을 마친 수수쌀이 화물차에 실려 전국의 배송지로 출발합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10년에 걸쳐 개발해낸 신품종 수수 청풍찰입니다. 올해 20헥타르의 면적에서 첫 시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기계 수확하기 쉽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량이 많이 나오고 우리 정자니까 더 애착이 가고. 농민들이 정성껏 생산한 청풍찰이 대형마트 유통망을 타고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유통업체는 전국 107개 매장에 청풍찰 20만 톤을 유통시키기로 했습니다. 청풍찰은 혈당 강화에 좋은 탁시폴린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등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을 낮추는 물질 성분도 다른 것보다 1.8배가 높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고객들의 반응은 분명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북은 전국 수수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입니다. 충북농기원은 청풍차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키워 최대 잡곡산지라는 명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면적을 청풍차 수수로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순도가 좋은 종자를 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통업체 측은 내년엔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50만 톤을 농가로부터 구매해 유통시킬 계획입니다. 품질 좋고 건강에도 좋은 충북의 토종 수수가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시험장 방역을 위해 수험생의 건물 입장을 금지한 채 실외와 강당 등에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올해 충북에선 일반 시험장 33곳에서 12,5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하고 자가격리자 등을 위한 별도 시험장 4곳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소 졸음쉼터 입구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25인승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13명이 타고 있었으며 8명이 중상을,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화성에서 농작물 수확 작업을 마치고 음성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82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청주 3.1공원 내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참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복회 충북지회 회원과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순국선열에 대해 헌화, 묵념했습니다. 15회 충북 기업인의 날 행사가 기업체 대표와 경제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충북 중소기업 대상 종합대상에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클레버 정종홍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또 경영대상의 주식회사 유유제약 등 5개 기업이 부문별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충청북도와 음성군, 진천군이 한화솔루션 바이오플러스와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시장 확대에 맞춰 음성과 진천에 태양광 셀 모듈 공장을 증설하고 의료제재 제조업체인 바이오플러스는 성남에 있는 공장을 음성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투자 규모 확충과 함께 지역 자재 구매,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약속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3선 도전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조기령 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주를 문화, 관광, 생태, 건강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일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이 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의향에 대해선 그때 가서 여건을 고려해 따로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음성군은 농산물 공동 브랜드 음성명작을 본격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대표하는 공동 브랜드 출시로 지역 농가가 재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유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마케팅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